제가 봤을 때 행복과 행운은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에서 뭐 행봉 또는 행본 더 다른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한데. 그건 너무 친하지.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시네카 로팀입니다. 드라마와 영화 속 법률 이슈를 한 번에 짚어주는 고품격 법률 토크 방송 스타벅스. 네, 우영우 14화 리뷰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14화는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축이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이야기가 전개됐어요. 14화에서는. 13화에서 이어지던 황지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 사건. 거기 이제 줄거리는 우리 13화 리뷰를 여러분 참고하시고 네, 다른 하나는 정명석 변호사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행복국수 그게 문을 닫고 행국수가 생긴 이야기. 네, 그렇게 두 가지 줄거리가 있었습니다. 일단 황지사 문화재의 그 관람료 사건이 이제 결론이 나오죠. 결론이 어떻게 났었죠? 아마 전화에서 제가 예측을 했을 텐데요. 전화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결론은 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황지사 측이 패소하는 측으로, 그러니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문화재 관람료를 받았던 돈을 돌려줘라. 이런 형식으로 결론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판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그 장면 자체에서 이제 뭐 무료 문화재 관람료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편말 같은 게 있었죠. 네, 승소 축하드립니다 이 말도 있었고요. 네. 이게 실제로 변호사들이 하는 고민, 저도 좀 공감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게 그 우영우 변호사가 고민을 계속 하잖아요. 원래 사실 원고는 문화재를 안 받는데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것이 부당하다. 그런 취지로만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정명석 변호사를 그쵸. 조언을 구하려고 찾아가는데 정명석 변호사가 표현하기를 이게 판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것 같아. 법리적인 명분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마음이 들 때 있어 사실. 있어요.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정명석 변호사님이 저는 이제 뭔가를 아이디어를 줄지 알았지만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찾아보라고. 이제 그렇죠. 고용된 밑에 있는 변호사들이 숙명인 거죠. 네. 숙제를 주시면 찾아내야 되는. 판사님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쓰이고 그리고 안 돼 보이는 사람에게 어떤 법적인 논리를 구성해서 이기게 해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뭐 마땅히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정명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논리나 명분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재판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스님들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뭔가 그 황지사의 주지 스님의 그 온화한 미소와 그리고 이게 문화재랑 이 자연을 아끼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어필됐기 때문에 판사님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딱 나오는 정확한 주장이 없으면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실제 판사님이 느꼈을 압박감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변론을 할 때도 이런 단체를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오세요.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 노동자분들이 뒤에 쫙 이제 판결 이런 거 메고 쫙 앉아 계시고 노동조합 뭐 이런 조끼 같은 거 입고 딱 앉아 계시고 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도님들 오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이 오시고 이런 경우에는 뭐 변호사도 당연히 이제 압박감을 받는데 판사님도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결국 우영우 변호사가 생각해낸 거는 뭐였죠?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냥 나는 문화재를 안 봤으니까 문화재 관람료 나한테 징수하면 안 된다. 요거보다 조금 더 그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원고는 문화재와 관계없이 그냥 3008번 도로라는 지방도를 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이제 행정법적으로 공물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큰 카테고리를 공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로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국가나 지방정부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거잖아요. 도로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사실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나는 도로를 이용했을 뿐인데 황지사의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본질적으로 조금 더 다가간 거죠. 그렇죠. 뭐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당연히 이제 마땅한 나의 권리인데 딱 막아서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걸 바리케이트 같이 이렇게 쳐서 못 가게 하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이제 나의 통행할 권리를 이제 막게 되니까 그 부분을 잡았던 거고 이제 뭐 안타까운 거는 그 이야기를 우영우 변호사가 우리 준호 씨랑 준호 씨의 연애 관계 가운데 가장 큰 이제 갈등 이렇게 마음을 막 쓰면서 이제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렇죠. 그냥 우리 준호 씨 마음을 너무 상하게 했던 거죠. 예, 그건 전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보면서 정말 이 연애를 계속할 때 이 준호 씨가 느낄 그 외로움. 예, 우영우 변호사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막 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일에 이제 몰두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정명석 변호사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기 일에 몰두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저도 변호사로서 막 일이 몰리고 다들 그러시겠지만 막 힘들 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다 못 채워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좀 마음이 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던지 이번 드라마에서 제가 굉장히 이제 그 신기하게 생각했다고 할까? 이게 잘 만들어진 드라마라고 생각했던 점 중 하나가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가 유일하게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뭔가 이게 팡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바람도 이렇게 나중에 나와. 커지면서 바람도 안 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역시나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런 걸 하지 않는 작가의 센스가 있다. 저는 이렇게도 그렇죠. 생각했습니다. 지금 준호 씨가 너무 속상한데 돌고래가 날아다니면 좀 아니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돌고래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네.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는 거기서 나오지 않고 맞아요. 보지도 못하고 맞아요. 나중에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사건이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징수 사건이 모티브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저희가 보장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 2002년경부터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는 이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있었고 이 천은사 통행료 징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 지방법원에서 판결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 측의 통행료 징수는 계속되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 당사자에게는 이 실제 사건에서는 얼마를 청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사건에서는 3,000원 청구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3,000원 주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냥 계속 징수하는 거죠. 또 소송을 제기하면 3,000원 주면 되니까. 실제 소송 당사자에게만 부당이득 내지 실제 사건에는 위자료도 있었다고 하던데 지급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고 이 법원 판결이 사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됐었던 거죠. 근데 뭐 이 드라마에서는 그래도 판결이 나자마자 우리 이 주지스님하고 이제 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행료 이제 무료 이렇게 떠서 그 다음에 쭉 그냥 통과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랬다는 거죠. 계속 받으셨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 사실을 이해하시려면 일반인들이 이해하시려면 이제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판결 자체는 그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원고와 이 상대의 절인 이 천음사 사이에서 이 두 사이에서만 미치기 때문에 이 천음사는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한테만 돈을 반환했으면 된 거죠. 네,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돈을 반환하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받아도 된다. 뭐 판결의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한계죠, 아까. 예. 맞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었죠? 그 천은사 사건은? 그 이제 천은사 사건은 계속 그렇게 통행료를 받다가 결국은 이것과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유관 단체들, 그 천은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 이제 불교 종파가 있겠죠. 그 종파 그리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근처의 화엄사까지 유명한 절 그런 저 단체들이 다 모여서 협의를 한 거죠. 이게 문화재도 잘 보호하면서 어떻게 지원도 받으면서 그 통행료는 국민에게 징수하지 않는 방법을 협약을 그렇게 하는 MOU를 체결을 하면서 2019년 경에야 이게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천음사 가는 길,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리산으로 가는 노고단으로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길에서 통행료를 가보셨나요? 갔다가 천은사 가는 길? 저는 노고단 가봤습니다. 아, 차로 올라갈 수 있죠. 네. 근데 그 길에 대한 통행료는 폐지를 했지만 여전히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전히 다른 곳에서는 받고 있나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전체 이제 정부랑 뭐 유관 단체들이 다 협의해서 어떤 결정, 더 이상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지리산에서 했다고 해서 또 다른 산과 다른 산사의 그런 절들이 또 다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분쟁의 요소들이 있고 사실은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국가에서 좀 책임지고 스님들 이 절에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듣고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명석 변호사님이 끝에 되게 멋있게 제가 이렇게 뭐 저희가 힘써서 돕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하신 게 실제 사건에서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나왔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드디어 이제 정명석 변호사가 그토록 먹고 싶었던 행복국수의 사장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던지면서 우리가 이런 것도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장님의 영업비밀 같은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내용이었죠? 이제 행복국수를 이제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그러니까 개연성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곧 죽을지도 모르는 위암 3기라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변호사를 이제 위해서 그 보면서 네. 국수 먹고 낫는 거 아니야? 너무 맛있고 행복하게 먹잖아요. 네. 아 CF가 들어오겠구나. 아. 라면 CF가 들어오겠다. 그럴 수 있네. 한 생각 딴 얘기고요. 하여튼 그 백반집을 하던 그 원래 행운국수 사장님들은 백반집을 하던 부부식당이라는 곳이 그 행복국수집에서 일을 하던 주방에서 일을 하던 그분을 스카우트하면서 그러니까 빼가면서 국물 그 레시피를 유출했고 그리고 가게 이름도 행운국수라고 바꿔서 고객들에게 사실 노골적으로 그 이제 극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원조라고 우리한테 밀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고객들에게는 이렇게 혼동을 주는 그렇게 만드는 걸로 이제 드라마가 구성이 됐고 실제로 뭐 이게 재판까지 가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이게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충분히 저촉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바다의 변호사들이 한마디씩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하면서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슈화 시키죠. 네. 어떤 거기서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뭐 우영우 변호사가 이제 이거를 중지해달라는 뭐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 청구나 만약 이제 사용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런 거 하지 못하는 예방 청구나 그런 것들, 또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기에 고민은 과연 이제 이게 행운국수, 행복국수 이름이 비슷하긴 하지만 과연 이것을 정말로 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영업비밀 침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다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저는 이제 종업원을 빼오긴 했지만 종업원이 그 맛을 내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레시피를 다 그러니까 전수받아서, 왜냐면 그 행복식당의 어머니가 하시던 그 레시피를 행복식당의 아들이 이어받아서 했는데 그 깊이 배지근한 그 맛을 그 배지근한 맛을 못 내고 있다 이 얘기를 서로 하고 있었는데, 그럼 과연 레시피가 진짜로 유출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과연 레시피 유출도 아니라고 하고 이름은 좀 유사하게 썼다고 하고, 물론 왜냐면 자기가 원조다라는 거는 사실은 밝혀내기가 또 어렵거든요. 고기국수는 사실은 누가 원조인지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제주도의 유명한 어떤 향토 음식이라서.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저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그냥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리했던 것 같고요. 가게 이름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원조가 행복국수고 이제 그 본딴 곳이 행운국수인데, 사실 이 가게 이름을 진짜 유사하게 짓는다면 그 아까 드라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행복과 행운은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에서 뭐 행봉 또는 행돈 더 다른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한데. 그건 너무 여기서 티나죠. 이러지 마시고 아무튼 그렇게 비슷한 느낌 완전 뭐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을 정도여야 되는데 행복과 행운은 약간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또 소송되기는 쉽지 않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국민들의 관심은 사실 여기엔 없고 그렇죠. 정명석 변호사가 과연 사망할 것인가, 그러진 않겠죠, 설마. 우영우 변호사와 이준호 씨가 연결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토크쇼도 여러분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 안녕. 이거 하고 잠깐 정지하지 말고 이거 하고 네. 좀 옆을 좀 쳐다봐 주면 안 될까요? 뭐라고? 그대는 끄지 마요?